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벌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말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있어 가장 저주스러웠던 인간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개 빳빳이 들고 아주 보란도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망친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치미는 부활을 참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빨리 천벌이 내리길 그 누구보다 소망했었습니다. 남몰래 빌기도 많이 빌었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했던 말처럼 정말 천벌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는 건지 제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두 사람이 얼마 전 진짜 천벌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좋은데 하필 그 대상 중 하나가 저와 피가 섞인 친언니라 남들 앞에서 마냥 좋다고 기뻐하거나 자랑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익명성이 보장된 이곳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한테는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형제라곤 딸랑 언니 하나뿐인데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저와 언니를 차별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했던 저와는 달리 저희 언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우선순위엔 항상 언니가 있었고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전 참 독립적인 성격으로 컸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늘 저에게 마지 같다, 장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부모님도 저에게 언니 역할을 많이 강요했었습니다. 제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언니에게 다 양보하며 지내야 했고 그러면 언니는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제 것도 모두 자신의 것인 양 여겼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인 되고 처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이 하고 싶다고 가족들 앞에서 처음 이야기했을 때 언니는 울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안 돼. 나도 아직 못한 결혼을 네가 먼저 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보고 네 결혼식에서 들러리처럼 옆에 서서 등신처럼 웃고 있으란 얘기야? 언니는 제가 자신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며칠을 울며 화를 냈고 부모님은 아주 당연하게 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선이 말이 맞아.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는 법인데 네 언니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먼저 시집을 가겠다고 그러니?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가 조금만 기다려. 네 언니 결혼하거든. 그때 시골려도 안 늦어. 아니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나보고 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건데 대체 순서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난리야? 당연히 중요하지. 네 말처럼 네 언니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동생이 네가 먼저 결혼한다고 그러면 네 언니가 뭐가 되겠어? 부모님은 저를 위해 언니를 바보로 만드는 건 할 수 없다며 당장 결혼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을 설득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 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저와 자기를 결혼하게 해줄 거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와 언니와 저희 부모님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죠. 저의 결혼을 반대하던 언니와 부모님은 그런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언니가 참 좋아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제 남자친구를 부르려고 들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하듯이 남자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언니의 모습이 때론 불편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괜찮다고 했고 저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는 남자친구가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한편으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이 참 미안하고 면모가 없었죠. 그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내기를 몇 달. 어느 날 저에게 뜻하지 않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임신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가 남자친구와 저의 사랑의 결실로 느껴져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렸고 모두들 기뻐하며 축하해줄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임신이라고? 확실한 거야? 병원은 가봤어?
특히 남자친구의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비록 결혼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또 언니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는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습니다. 확실해? 너 괜히 결혼하고 싶어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병원도 가봤고 확인도 끝났어. 이제 8주 됐대. 말도 안 돼. 종수애는 맞아? 종수 걔 나한테는 분명 너랑 안 잔 지 한참 됐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언니의 말이 저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느닷없이 저와 남자친구의 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며 제 뱃속의 아이가 마치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랄까 갑자기 뒷머리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상하게도 자꾸만 둘이 나 몰래 눈이 맞은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설마 싶었죠.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남자친구가 수상하게 보였던 게요.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저도 모르게 계속 둘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의심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보게 됐거든요. 언니가 제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걸요. 주말에 집에 온 가족이 모여 고기를 먹게 됐는데 언니가 굳이 제 남자친구랑 고기를 사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힘든 척 방 안에 누워있다가 그들을 쫓아나갔고 언니는 집 앞에서 제 남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네 제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종수야, 나 이대로 너 포기 못해. 너도 나 분명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영희가 임신을 했다잖아. 그게 네 애라는 보장 있어? 니네 둘이 잔지도 오래됐다며. 언니는 제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그런 언니에게 제 남자친구 역시 사랑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자신은 언니밖에 없다며 제가 아닌 언니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둘을 지켜볼 수 없었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둘에게 따졌습니다. 용이야, 그게 됐어, 종수씨. 내가 얘기할게. 너도 이미 아는 것 같으니까 나도 더는 안 숨길게. 네 두 눈으로 확인했다시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이제 우리 둘 사이에 그만 끼어들어, 제발. 언니는 아주 뻔뻔하게 저에게 남자친구와 본인의 사이에 더는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앞으로 제가 아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걸 본인은 믿을 수 없다며 낳던 지우던 네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 모든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금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견디기 어려웠고 결국 그 충격 때문인지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하루아침에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대를 거의 함께 보낸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죠. 제가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언니는 바로 그 남자와 자신이 결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종수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나 그냥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영희 얘랑 만났던 앤데 그게 뭐? 우리만 상관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영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 어딨어. 망하긴 뭘 망해. 종수랑 결혼 못하면 망해. 그러니까 우리 사이 더는 반대하지 마. 그리고 언니의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은 반대하면 죽겠다며 우는 언니에게 결국 져주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게 놔둘 순 없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마음을 넓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언니의 편을 드는 부모님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날 저는 낳아줬다고 전부 다 같은 부모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어 늘 우선되는 건 제가 아니라 언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날 이후 저는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언니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죠. 언니와 그 남자가 결혼하던 날 언니는 저에게 보란 듯 영상통화를 걸었었습니다. 언니 어때? 예쁘지? 너도 지나간 인연의 미련 그만 갖고 새로운 사람 잘 찾아봐. 괜히 나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저는 언니와 가족들이 끔찍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오롯이 저 혼자서 견뎌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아주 행복했고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도 이따금씩 그들의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죠. 들어보니 원래 저를 예뻐하던 그 사람의 부모님은 그 사람이 제가 아닌 저희 언니와 결혼하겠다고 나서자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냐며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언니는 그런 시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찾아가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그 사람의 강한 의지와 언니의 지극정성에 그 사람의 부모님도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고 대신 언니는 그 사람 집에서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람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인데 가진 재산도 많고 원래도 좀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그 사람 집에 비해 훨씬 기우는 집안이었고요. 그래도 그 사람의 부모님은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저를 예쁘게 봐주셨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내내 백수로 살던 언니는 그리 예쁘게 봐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로 고생 꽤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언니는 저에게서 그 사람을 빼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란 듯 저에게 보내주곤 하더라고요. 본인 SNS 같은 곳에도 매일같이 자랑하는 듯 글들을 올렸고요. 그러다 한날 엄마한테 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임신을 했다고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며 이제 그만 풀고 왕래하며 지내자더군요.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그럼 언제까지 네 언니 미워하며 살 건데 그래도 한 식구인데 계속 그렇게 나쁜 맘 먹고 있을 거야?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 엄마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전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언니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니 다시 또 하루하루가 지옥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와 그 사람 때문에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가버린 아기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짓을 저질러 놓고 왜 저들만 저렇게 행복한 걸까? 원망도 참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언니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듣기론 아기 목에 탯줄이 감겨서 죽게 됐다는데 언니의 시부모님이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수술이 아주 늦어졌고 나중에 뱃속의 아이를 꺼냈을 땐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한 이야기에 처음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니가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남의 가슴에 피멍 내더니 이제야 본인들 가슴에도 피멍이 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구나 싶기만 했죠. 그렇게 아이가 죽고 그 후로도 언니는 계속 임신을 하지 못했고 제보를 개 못 준다고 저를 두고 바람을 폈던 그 사람은 언니를 두고 또 바람이 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나온 갓난아기를 아주 당당히 안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손이 귀했던 그 사람의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며 무조건 그 아기를 걷어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남편과 시댁의 모든 걸 기대며 살던 언니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 그게 뭐라고. 둘이 그렇게 붙어먹고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나 사랑하는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눈 맞아 낳아온 아이를 키우게 됐고 그 소식을 들으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언니의 그 자존심과 성격에 그 애를 어떻게 키울지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론 잘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한테서 사랑하는 남자를 뺏어간 언니를 참 오랫동안 미워했었는데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그런 짓을 벌였다고 하니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치워준 게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죠. 역시 남의 가슴에 못 박고 행복한 법은 없다고 그들에게 하늘이 조금씩 벌을 주는 것 같아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둘의 인생은 완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미 한 번의 바람으로 사고를 쳤던 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고 언니 몰래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론 교통사고였다던데 사고가 심각했는지 그 사람과 애도녀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게 된 언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을 들고 나오려고 했으나
그 사람의 부모님이 이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론 그 사람 부모님이 언니와 그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사람 몫으로 있던 재산을 모두 뺏어서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중에는 재산이랄 게 없었던 거죠.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으로 언니에게 돌아갈 만한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결국 언니는 계속 시댁에 사는 걸 선택했답니다. 그래도 그쪽 시부모님이 애라도 잘 키우면 애가 다 컸을 때 그 사람 몫으로 있던 재산을 언니에게 남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남편 없이 자기 자식도 아닌 애를 키우고 있대요. 참, 세상에 어찌나 다이나믹한지. 이건 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서 언니 얘기를 전해 듣고 좀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게 천벌인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속죄하지 않은 언니가 믿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완전히 무심하지는 않다는 걸 이 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덕분에 누굴 만나도 힘들고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젠 가슴속에 있던 한을 어느 정도는 씻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니가 어떻게 살던 저는 제 인생이나 잘 살려고요. 물론 여태까지도 제 인생 알아서 잘 살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가슴속 깊숙이 그 둘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밀어내기만 하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는 그러지 않고 다가오는 인연을 막지 않아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우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한테는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